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3.37%, 코스피는 1.76%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빠진 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겠죠. 대신 뭐다? 위에서 찍어 누를 때랑 밑에서 쳐 올릴 때랑 이 프로테이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100원이 50원 되는 건 마이너스 50%지만 50원이 100원 되는 건 플러스 100%다라는 마법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3.46%가 하락을 했던 부분인 거고, 오늘 3.37%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갭 차이가 확실히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랬든 저랬든 이 955포인트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을 보여줄 거냐만 좀 오늘 내일이죠.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옵션 만기 전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요 안에서 이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 밑에서 움직일 거냐로 볼 건데, 실제적으로 이 밑에는 안 움직일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 하단을 닿았다 코스피가. 코스닥은 좀 남아 있어서 미국 시장이 좋지 않다면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음봉의 중간값을 넘어선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또 이 매수세 기준을 보면 코스피는 이 도망갔던 개관 투자자들이 잔뜩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오늘도 금융 투자자가 매수를 했어요. 지금의 자리는 바닥권의 흐름이 맞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림인 거고요. 오늘 강하게 물량을 쳐 박았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 이 위에 9월 24일 요 자리부터죠. 여기서부터 물량을 산 물량과 판 물량을 비교해 보면 위에서 좀 더 많이 팔고 밑에서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는 이 밑에서 많이 받았으니까 이 받은 물량 가지고 한 차례 더 누르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대신 이 자리를 강하게 음봉으로 쳐 밀면서 내려갈 확률은 드물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혹여나 내려가더라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추세를 이탈하진 않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왜? 지들도 물량을 쳐 박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추세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고, 이 박스권 상단을 언제 때릴 거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제가 항상 재료도 보기는 하지만 차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종목을 얘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그 방향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차트로 매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음봉이 나오면 밑바닥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몸통으로 올려놓느냐, 혹은 못 올려놓더라도 이 자리를 한번 뚫고 내려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은 한 번 더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주가는 상방을 넘어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중간값을 넘기지 못하고 혹은 넘기지 못하고 끝나거나,
혹은 이 윗꼬리가 중간값을 넘어서지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면 뭐다? 하방 압력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중간값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죠? 강하게 섰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 자리와 963포인트와 이 922포인트의 중간값 942에서 43포인트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다? 내일 혹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여기 943포인트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혹여나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해놔야 된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965포인트 위로 이 추세가 올라와야만이 뭐다? 좀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안정화할 수 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못해도 다시 또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1000포인트를 못 넘긴다, 1000포인트 부근에서 또 버벅된다, 그럼 뭐다? 쌍바닥 한번 만들고 갈 확률이 높아요. 짝꿍댕이로.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으로 지수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역시나 2940포인트를 내일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위로 올라가서 흐름을 또 만드는 자리는 당연히 3060포인트 위로 한번 치고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이 3060포인트 위로 못 올라서고 이 자리에서 또 버벅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3000포인트를 못 지키면 뭐다? 얘도 쌍바닥을 한번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짝꿍댕이를 만들어야 튼튼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외봉보다. 이런 외봉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쳐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외봉보다는 쌍봉, 아니, 외다리보다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놓는 게 차후의 흐름 중에도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놔야만이 한 번 더 상승의 파동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수가 뭐 안정권은 아니지만,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선물 인버스가 오늘 이 갭이 떨어지죠. 왜? 시장이 올라가야 되니까 갭이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2300원 위에서 일단은 버텨요. 혹시나 모른다라는 거죠.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좀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물량은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언제든지 살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팔 수도 있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다. 그리고 기관이다. 왜? 내 돈이 아니다. 다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조금의 손해는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냥 큰 거를 본다라는 거죠. 즉 투자자의 개념인 거지. 정말 투자자의 개념인 거죠.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 돈 지키는 개념이에요. 주식도 우리는 은행 금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한테는. 왜? 내가 들어간 돈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쓰든 내가 쓰든 간에. 하지만 요런 애들은 지들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다음에 또 여기서 쳐 넣어가지고 쳐올리면 되지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리면 아 씨발 여기 돈 넣어야 되는데 불안한데 이거 넣었다가 또 물리면 어떡해? 결국은 안 사.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때 살걸.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가감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들 돈 아니니까. 그럼 인버스의 기준으로 보면요, 분봉만 보더라도 아직은 버티는 자리예요. 그죠? 고점을 못 올려도 이제는 빠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이 저점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던 이 자리죠. 이 저점을 깨고 내려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존 저점 위에서 버틴단 말이에요. 2,300원. 혹시나 모른다라는 관점인 거죠. 또 미국 시장 혹은 이제 중국도 휴장이 끝났으니까 얘네들이 또 쳐맞으면 우리도 같이 쳐맞아야 되니까 지금은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 또 가다 놓는다라는 거죠. 거래를 적게 터뜨리고. 그러면 이 자리 밑으로 빠져야 돼요. 못해도 2,300원 밑으로 한번 빠져야 된다라는 거고, 2,280원 밑으로 빠져야 그나마 안정적인 거고, 가장 좋은 안정은 2,200원 밑으로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시장이 긍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2,300원을 버티거나 혹은 2,200원까지 밀렸는데 2,200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는다. 그럼 뭐다? 또 열려있는 자리는 2,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뭐다? 중간값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자리예요. 얘네도. 더 갈 수 있겠냐 없겠냐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의 행방에 따라서 캔들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얘네가 위에 있으면 우리 캔들은 다시 밑으로 결국 쌍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진바닥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혹은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시장이 크게 오르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바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무조건적인 오늘의 이 시장의 상승으로 안정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저 인버스가 죽어야 된다. 어차피 코스피 관련된 인버스지만 그래도 영향은 코스닥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다 올라가는데 파미셀은 빠졌죠. 즉 파미셀은 어제 그 상승을 냈다 이거예요. 이 미친놈이 그냥 상한가를 쳐 가지. 위에 있는 저항을 뚫지 못해서 그냥 쳐맞고 밀려버렸죠. 강하게. 여기서 음봉이 거래가 있든 없든 이 음봉이 강하게 마지막에 터졌던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예요? 또 구름대 하단 부분인 거고, 구름대가 어떤 그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밑에서 쳐내리는 그림이죠. 그럼 즉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구름대 위로 들어가서 올라가든 아니면 구름대 밑에서 횡보하다가 빠져나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넘기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이제는 뭐예요? 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갔다라는 거죠. 즉 최근에 들어왔던 이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는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 당연히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13,200원대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만들기 전에 음봉이 그래도 강하게 터졌던 자리 10%죠. 요 자리에 대해서 음봉이 거래는 없지만 터졌던 자리가 14,000원이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뭐 단기적인 관점 14,0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앞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요때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다? 2평을 하나씩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로 확인하고 쳐 눌렸죠. 그러면 내일 또 올라오는데 거래가 오늘보다 적게 나온다. 그럼 뭐? 이 2평 다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럼 뭐다? 한 번 맞고 저점은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 자리가 13,500원으로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인 거고요. 웬만하면 종가상 1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될수록 나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이 흐름 자체가 뭔가의 이슈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흐지부지했던 흐름이에요. 여기에 대한 큰 박스와 밑에에 대한 작은 박스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을 계속 연출하다가 시장에서 관심도 못 받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쳐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거래가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나갔겠지만 누군가는 기어 들어왔다.
그 들어온 누군가가 우리 같은 소액개미가 아닌 이상이라면 이제는 뭐다? 슬금슬금 주가를 모아가려고 누군가는 입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자리에서 못 버티면 결국은 여기서 강하게 쳐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쳐 밀어야 된다라는 거죠. 1,500원, 11,000원 밑에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민다면 위에서 버텼던 이유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왜? 결국엔 다시 또 이 밑에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미 확인을 하기도 했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시장이 한번 힘들었고 그런 힘든 흐름이 나타나고 난 후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이 상승에,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난다. 그리고 주식은 패턴이기 때문에 요 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기존에도 요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럴게요. 요런 흐름을 한번 만들었었고, 여기에 대해 중간값을 그어놓고 이 하단을 때린 다음에 중간값을 못 넘기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여기를 강하게 빵 뚫으면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은 포지션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고, 요런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냥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좀 애매하게 그렸나? 뭐 요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요때와 같은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상충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상충하는 자리인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왜? 여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를 그었을 때 여기 중간값을 못 넘기는 자리가 나타난 거고, 그에 비해서 요 자리는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 중간값을 한 번 정도는 넘겨서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바닥을 찍은 자리예요. 그죠? 그럼 그 자리가 14,000원 초반인 거고, 그래서 14,000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뭐다?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요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버티다가 한 번 더 낼 거냐, 아니면 못 버티고 다시 한 차례 요런 밑자리까지 쳐 밀려야만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냐.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쳐 밀린다면 또 3개월에서 6개월은 나가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되시죠? 지금은 모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의 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지켜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연봉으로 보더라도 이 음봉 위에서 지금 현재 버티는 그림은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요런 흐름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하나 매물을 잡아먹어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3,000원에서 14,000원대는 유지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줘야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린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우리기술투자보다는 대장의 흐름을 조금 보여줬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이 종목도 영향을 받았고, 며칠 전에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될 때 에이티넘과 우리기술투자를 설명드렸죠. 뭐 아니면 도의 자리, 그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쳐밀리지 말고 위로 한번 뽑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뽑는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얘한테 굳이 넣어줄 수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 종목들은 어제 많이 빠지고 밑에서부터 강하게 쳐올리는 그림,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의 그림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지만 얘는 크게 빠진 거 없고 아침부터 갭이 뜨니 뭐다?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왜? 이미 갭으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어제만 샀었어도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이라서 그런 부분인 거고, 이 월봉상회나 주봉상회 그림을 보면요, 한 차례 여기 요 위에 있는 이제 매물대를 확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요 위에 있는 매물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대략 그어보면 5,400원 부근이 나오죠. 그죠? 그 자리 부근에 대한 이 말 그대로 매물과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오늘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요, 확실히 우리기술투자하고 에이티넘하고 같은 주포가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기술투자도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더 있었어요. 오늘 8,900원 혹은 9,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었지만 올려놓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올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둘 다 뭐예요? 이 구름대에 가둬놓기 위함의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기술투자 구름대 상단을 뚫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거고, 원래는 얘가 대장이었죠. 에이티넘보다. 에이티넘은 이 구름대를 한번 뚫긴 했지만 우리기술투자가 못 넘기는 흐름으로 나타내면서 얘도 이 안으로 가둬놨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뭐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당분간은 보여줄 확률이 있다. 이 자리를 이제 넘어서서 지지받을 거냐? 왜 이번 주는 내일이면 끝나요. 그러면 내일 이 종목을 4,8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종가가 형성돼야만이 뭐다? 다음 주 이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또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뭐다? 비트코인도 그만큼 지금 6,600, 500에서 7천만원을 향해 간다라는 확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겠죠. 내일 다시 8,500원대 위로 안착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안착을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가다 놓겠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가다 놓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여기 구름대 하단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 하단이 7,850원이네요. 7,850원 요 자리를 이탈하냐 안하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뭐 얼마 밑으로 밀리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만 내가 손절을 잡아보고 이 종목은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도 매수세보다 음봉의 관점으로 계속 나타나고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차트의 모양은 뭔가 한 번 정도는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버틸 자리에선 버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4,500원이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밑으로 4,500원, 위로는 한 차례도 오늘의 이 고점을 넘기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종목을 바라보셔라. 굳이 이제 이 밑자리까지 열어두지 말자. 만약 밑자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이 박스권에 갇힌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4,500원만 버텨놓으면 오늘은 빠졌지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거나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얘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종목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솔고바이오가 최근에 이 시세를 좀 분출은 하고는 있어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분출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 영상에서도 여기 한방 치고 나서 그죠? 상단 맞고 다시 눌릴 때 이제는 어디? 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지키고는 있지만 위로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현재는 저항도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 구름대를 넘기는 자리를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왜? 거래량이 이 이상이 한번 터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자리를 한번 터트려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그럼 지금의 자리는 요 안에, 당연히 여기가 저점인 거고,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고, 요 상한가 부분에 대한 매물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가의 중간값을 대충 그어보면 1150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혹여나 모를 수 있는 자리가 1150원 맞네요. 115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1150원, 많이 밀린다 해도 110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강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다? 횡보하는 그림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내일 당장은 이 구름대 하단을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 이제는 밑으로 하향하기 위해서 11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대신 그 자리를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1200원대, 13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자,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요, 월봉의 흐름을 보면 강하게 상승 한번 시켰고, 그죠? 강한 하락을 줬고, 상승을 한번 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락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온 거야? 하락의 A, B, C파, 상승의 50%, 아이고 50% 부분과 요 자리까지 빠지면 한 30% 정도 남은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의 원리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왜? 40%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올려다 놓고 이번 달 월봉이 많이 남았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뭐다? 다시 한 번의 파동의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구름대에 갇혀서 움직이는 파동이 나타날 거다. 이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첫 상승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고, 어찌됐든 파동이 이번 달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와 B와 C파가 형제 한번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A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나서 C파가 진행 중인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 11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런 C파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횡보 혹은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자,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자리가 나타났고요. 뭐 2만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지만 이 월봉상과 주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 기존의 흐름을 만들었던 이 첫 번째 봉의 자리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눌렀던 자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몸통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몸통의 하단을 밟고 올라선 거예요. 그죠? 1차적인 지지를 여기서 확인했다. 그럼 이 지지를 확인한 뒤로 어디? 못해도 29,000원 위로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의 이 봉을 유지하기 위함과 이 봉이라고 하면은 내일이면 끝나는 봉이거든요. 내일이면 끝나는 봉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양봉을 하나 출현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주에 양봉을 출현시키든 아니면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마감을 시켜버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왜? 실제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를 뭐 했다?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위 29,000원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근데 확인을 못한다. 혹은 맞고 밀린다.
그럼 다시 한번 22,000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 내려오는 도중에 기존에 만났던 이 저점 자리에서 유지를 하든 그 자리까지도 유지 못하고 또 22,000원으로 향해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 무조건 2만원이다. 이 22,000원이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지를 할 거라면 다시 눌리더라도 굳이 22,000원이 아니라 이제는 뭐 23,800원에서 유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뭐 횡보 혹은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횡보가 나올 거냐 아니면 쏠 거냐. 그래도 하락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강하게 한번 올렸지만 이 위에 있는 박스를 이 37,000원 넘기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렸어요. 그럼 지금 자리 파동이 나오죠. 아까 어떻게 보면 모든 종목은 계단이고 박스고 파동의 원리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락 파동이 하나 나왔고 A, 그럼 지금의 파동이 B파가 한번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다? 이제 C파가 한번 남아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 B파가 29,000원 부근까지 올리는 B파가 나올 거냐, 아니면 오늘이 그냥 고점이고 내일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거냐. 대신 이 내일 누르는 자리는 23,8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굳이 이 밑자리 22,000원까지 또 한 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 22,000원을 또 한 번 확인하러 내려온다면 이랬든 저랬든 2만원 부근까지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만이 정리가 되는 차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올렸던 거 다 반납시켰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이슈, 경구용 치료제로 상승을 시켰고, 실제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로 상승을 했지만 이게 뭐 시판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상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일상이라는 거죠. 뭐 이제 뭐 기타 뭐 머크 그런 애들하고 뭐 비교를 해보겠다 어쩌고 저쩌고는 하지만 이제 일상이라는 거, 그죠? 이제 일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런 흐름보다는 이제는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 갈 그림이냐만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신규적인 관점에서 짧은 손절 잡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판단해 본다라는 거고요. 오늘 시장이 올라오면서 캠트로스는 좀 빠지는 흐름이죠. 최근에 뭐 2차전지에 대해서 뭐 좋은 이 긍정적인 방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죠? 강하게 올라왔고, 예전에도 영상 찍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더 강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고가를 분명히 갈 거라고는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이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관점이겠죠. 그쵸? 당연히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요 자리에 대해서 기준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할 거냐 안 할 거냐로 봐야 되는 거고, 이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고점은 낮아지는 추세예요. 몸통이 밑으로 빠진다, 윗꼬리도 밑으로 빠진다. 그에 비해서 이 저점에 대한 자리도 당연히 늘어나기도 했지만 뭐다? 오늘 이 추세는 잠깐 바꿔놨어요. 무슨 소리냐? 분명히 이 추세대로라면 몸통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요날의 음봉을 위로 쳐올려 놓진 않고 딱 갖다 놨어요.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차라리 이 위로 올려다 놨으면 내일 하루 더 양봉을 뽑아낼 수도 있는 그림이 조금 더 뭐 59대 41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그림인 건데,
애매하게 갖다 놨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개파락이 나오면 뭐다? 한 차례 더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 확인하는 자리가 15,0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저점을 또 한번 확인할 거냐 이 기준이에요. 만약에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면 오늘 못 메꿨던 이 음봉의 이 캔들 자리를 뭐다? 내일 메꾸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내일 메꾸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다? 이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상승보다는 주가가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못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가 나온다. 13,000원 초반에서 12,500원까지. 그 자리까지 밀려야만이 뭐다? 저점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닌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여기에 대한 중간값 위로는 올려다 놓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가 내일의 기준으로는 16,000원이죠. 그죠? 16,0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놓을 거냐 아니면 15,000원 밑으로 몸통을 내려놓을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조금 더 밑으로 밀리다가 주가 한번 뽑아내는 척하고 윗꼬리 달고 다시 한번 밀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 이런 자리 나온다. 대신 올려놓으면 보다 한 번 더 쏘는 그림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차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진매트릭스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좀 상한가를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오전 중에는 상한가가 발생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후 2시 넘어서 1시 반 넘어서부터 이제 상한가가 한두 개씩 출현을 했던 부분인데 오전에 좀 강하게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상승을 오전에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으면 이 종목도 상한가를 좀 기대해보고 내일 당장 이 구름대 상단을 좀 때리는 흐름을 좀 보일 뻔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가는 주저앉았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그림은 나타났는데 오늘 이게 빠르게 회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회복을 못했으면 주가는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7,200원 부근까지. 그럼 이제 월봉과 이 주봉의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왜? 얘는 주가가 상승을 꾸준하게 했다가 이 자리를 다 반납한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다? 바닥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고, 오늘 이 자리가 이 판매설과 비슷하게 하나의 신호탄을 쏴주는 자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 9,500원은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주가는 12,0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이젠 다시 여기에 대한 매물에 대한 박스를 한 번 정도 뚫어주려고 노력하는 차트의 그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추세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으로 현재는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기보다 이제는 이 자리를 극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이 중간값을 못 넘었으니까 옆으로라도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서야 돼요.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될지언정,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회복시켜 놓던지. 이해되시죠? 밑에보다 위에서 버티는 게 앞으로의 차트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만원대가 라운드 피겨값이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 확률을 대비해서 9,5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최대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9,5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도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더 이상 보지 마라. 왜? 결국은 이 자리까지 다 매꾸로 내려갈 거니까 얘는.
7,000원대 혹은 6,000원대까지 무조건 매꼬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 얘는 그냥 버려졌다. 더 이상 이 상승을 유지했던 이 뭐 최근에 백신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뭐 예전에는 이게 백신으로 올라왔는지 진단키트로 올라왔는지까지는 뭐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재료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까지 쳐 밀릴 거라면 당장 뭐 나올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이 TA 항공이란 종목이고요. 뭐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나고 나면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하고 나서 주가를 다시 눌러놓고 요 자리를 지금 메꾸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를 상승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기술적 반등은 다 나온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30에서 50%가 나온다. 그럼 얘는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까지는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바뀔 거냐의 기준은 당연히 기존에 이 저점을 만들었던 이 3,9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향후에 좀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또 나타난다. 왜?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이 자리까지 한번 확인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시 또 한번 내려왔다가, 그죠? 내려와서 결국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 못하니까 여기까지 주저앉혔었단 말이에요. 요 밑에 있는 박스 자리 때까지 주저앉혔다가 이 자리는 내가 확인을 했던 매물이네 라고 판단을 하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뭐다? 여기 4,000원대 위에서 현재는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 잡아도 3,900원 정도까지만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왜?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앉기보다는 이제는 이 자리를 도움받고 올라타야 된다. 밑에서 올라오는 5일선도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해줘야 다음 달에 모양을 만들더라도 이 5일선이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으로 밟는다. 그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 5일선을 위로 깔고 캔들이 밑으로 빨린다. 그럼 쳐맞고 한 번 더 누른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쇼박스가 상한가를 갔죠. 버킷 스튜디오가 그 뒤따라가는 부분인 거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버킷 스튜디오가 대장질을 하고 있지만 얘가 뭐다? 경고에 들어가면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단일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단일가를 기어 못 들어가면 뭐다? 이제는 쇼박스가 그나마 대장질을 해줘야만이 이 테마가 유지된다. 단일가를 쳐 못 들어가니까 쇼박스가 대장질을 잘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쳐 밀려야 되는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밀리다가 만들어내고. 확실히 경고 종목이고, 경고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는 기준인 거고요. 현재는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 추세를 하단을 찍었다가 오늘 이 쇼박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끌어당기는 흐름 나타났죠. 원래 이 4,400원을 못 넘기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언제? 오후장에. 오후장을 보면요, 1분봉을 볼까요? 오후장을 보면 여기 3시까지 4,400원 위로 올라왔다가 결국엔 눌러버리죠. 4,400원을 안 넘기겠다라는 기준이었거든요. 3시 14분까지. 그러다가 뜬금포로 뭐야? 쇼박스가 버티다가 강하게 쏴주니까 얘도 뒤따라 가는 거예요. 왜? 같은 테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올려다 놨다. 그러면 이제는 뭐? 내일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내일 못해도 요 자리 4,350원 위에서 못해도 그냥 4,300원 얘기할게요. 4,3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야 된다. 혹여나 내일 한 차례 상승하고 눌리더라도 몸통은 4,300원 위에 유지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하락 추세 밑에서 쳐놓는 것보다 위에서 쳐놓아야 된다. 그러면 내일 고점은 당연히 4,850원을 넘기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넘기더라도 몸통상으로 종가까지 유지하는지 봐야 이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맞고 밀리면서 이 4,300원 위에서 몸통을 만들어 놓느냐 못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또 한 차례 확인하러 내려올 거냐 버틸 거냐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흐름이라도 버티는 부분이 나타나야만이 그때 정도 되면 이 경고가 빠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도 이 오징어 게임이 또 전 세계에서도 1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슨 상을 쳐받고 먼지라를 하고 한다면 그 뒤에 또 한번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구름대 하단을 내려앉았다가 오늘 다시 안으로 갖다 놨어요. 그죠? 이 구름대 하단의 자리가 4,300원. 아까 제가 일봉상에 얘기했던 자리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요 자리 위에서만 지킨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자리다. 대신 중간에 매물은 분명히 있겠죠. 그건 뭐 차후 얘기인 거고. 그죠? 딱 그 자리까지가 또 요 자리까지네요. 요런 자리까지네요. 그죠? 그럼 매물은 분명히 여기 있을 거고 6,200원에도 있네요. 요런 자리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성립해야 되는 자리는 뭐다? 4,3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4,250원까지 밀리더라도 그 선에선 유지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뭐 계속 댓글에다가 우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은 제가 뭐랄까요, 종목 분석은 해드리는데 앞으로는 개인 종목은 멤버십을 이용해달라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용을 안 하시면서 본인 힘든 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추천했던 적도 없고 이 종목은. 자, 어찌됐든 자, 올릭스라는 종목이고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시세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600%가 상승했던 종목이고 굉장한 큰 흐름을 유지했죠. 유지했던 부분인데 이 차트의 기준을 보면요, 요런 추세를 유지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이 추세를 유지했다가 요 자리를 요런 흐름을 움직였다가 여기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강하게 쏟아냈어요. 그죠? 각도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다시 눌릴 때 요런 각도까지 한 차례 눌렸다가 뭐가 나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기술적 반등이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를 쳐맞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점을 깨고 한 차례 내려앉았기 때문에 뭐다?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세대로 흐름을 대략적으로 유지했다라는 거고, 그죠? 이 추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한 차례 여기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지만 기존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를 못 넘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까지 눌렸었는데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또 한 차례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밑에서 쳐 올리던 이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남들은 다 판단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죠? 이 자리를 못 넘겼으니까 결국에는 요런 추세가 깨지면 뭐다? 매도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추세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추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저점 추세를. 어떻게 보면 이 KPM테크랑 비슷한 그림인 거죠. 저점 추세를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이 고점을 못 넘겼으니까 결국엔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거래도 빵 하고 강하게 터졌는데 이 자리를 안 넘겨버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빵 하고 터져서 주저앉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
주저앉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주포의 입장에서는 플랜 B로 간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서 계속 버티니까 개인들 물량을 털기가 애매하니까 한번 누르자. 이 한번 누르는 자리가 어디까지야? 올라왔던 각도의 근거가 되는 자리예요. 여기와 요런 그림과 그리고 요런 그림이 나타났던 자리죠.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더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까지 누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37,500원. 이 37,500원을 못 넘기면 뭐가 된다? 얘는 이제 이 안에서 박스권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된다. 넘기고 지지하면 어디? 이 박스권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박스권까지 열고 이 위에 있는 박스권까지 어느 정도 열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가 맞겠네. 요런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의 흐름을 보면요.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하나 나오고 1차적으로 여기 기준인 거죠. 이렇게 매물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위아래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나와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 밑에서 놀다가 강하게 뚫어놓고 당연히 눌릴 때 이 위에 있는 매물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버틴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여기서 물량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시원치 않으니까 넘겨야 되는데 뭔가 시원치 않으니까 에라이 하고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눌릴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인 거고, 그죠?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인 거고, 요런 자리에서도 눌렀는데 시장이 어여치 않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투매를 한 번 더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요 자리가 나오는 거고. 29,000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이 자리가 한 차례 이 가바닥을 만든 자리고요. 여기서 이 37,500원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가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지지 못하면 어디 29,000원대까지 한 번은 더 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올라오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 37,500원이 아니라 그냥 어제의 고점이죠. 요 자리 35,000원도 넘기지 못하고 밀리면 29,000원대까지, 그게 아니라 넘긴다 37,500원까지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눌릴 때 다시 혹연 못 넘기고 밀려서 저점을 한번 갱신하고 내려온다면 뭐다? 얘는 27,000원대까지 밀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맞아? 이 파급력이 맞는다.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종목 바라보시면 돼요. 이 하락의 파동은 대략적으로 다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큰 파동은 쏟아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는 B파, 기술적 반등의 B파가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 거냐, 그리고 C파가 어디에서 버텨줄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